작년 8월에 팟캐스트 쪽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언젠가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답변하네요. 제가 꽂힌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부자일수록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본 부자 중에 보험이 없는 부자는 없던데요? 어쨌든 살펴보죠. 근데 그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약 댓글을 쓰신 분이 말씀하신 부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이분은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보험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괴수급의 부자 말고 우리가 달성 가능한 부자의 정도로만 살펴보죠. 그 정도라면 아마 건물주 정도일 텐데 며칠 전에 장애보험금 청구를 위해 만났던 건물 두 채와 고깃집을 소유하신 사모님이 딱 그 정도겠군요. 이분의 보험 내역을 한번 살펴보죠. 보험이 좀 많죠? 이분 말고 인천에 쇼핑몰 2개를 소유하고 계신 화교분을 만난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이 사모님보다 보험의 개수는 2배 정도 많았고 금액은 4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장애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영업본부장과 지역보상센터장이 한꺼번에 출동하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죠. 그나저나 이분들 왜 이렇게 보험에 많이 가입하셨을까요? 아우, 그때는 와서 가입해달라고 하면 다 가입해줬다니까. 그래. 친한 사람이어서 가입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했지. 그리고 또 우리는 중간에 해지도 안 하고 끝까지 가는다고. 그리고 몸뚱이를 일하는 직업이라 몸 다치면 모든 게 다 끝이거든. 음식 장사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이놈의 남편은 사업한다면서 돈만 다 까먹고 다니니까 내가 아파서 누우면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 막말로 내가 아프면 그 전에 벌던 정도로는 보험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마지막 사모님의 말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갑작스럽게 닥칠 사고에 대비해서 소득 감소분만큼의 보험을 가입했다는 뜻이 됩니다.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얘기하면 리스크 회피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14년 정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데이브 램지라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란 책을 쓴 사람한테서요. 사진만 봐도 이 사람 인기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 부채를 지렛대 삼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또한 소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소비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리스, 부채 통합 등의 환상을 깨고 제로 부채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제로 부채를 넘어 비상금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종잣돈을 마련해 투자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부채와 소비를 혐오하는 사람이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책 내용을 보면 돈이 없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통념이라고 합니다. 뇌암 판정을 받아 파산 지경에 이를 뻔한 부부를 소개하며 자신의 경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해 삶과 죽음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모님 말과 비슷한 얘기죠? 부자로 가는 길에 암과 같은 복병을 만난다면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한쪽 측면, 즉 부채와 소비 관리만 다룬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소득 증대, 즉 사업이라던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책을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만날 위험들을 회피하고자 보험에 가입하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소득이 커져서 회피할 위험도 커지니까 오히려 보험의 규모를 늘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인들이 들어달라고 하니까 가입하신 것이 제일 큰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들 대부분이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지인 때문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걸 이유 없이 20년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어쨌든 참고로 데이브 램지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 목록을 제시했는데 가볍게 한번 보시죠.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73년 대연각 화재 때 정부는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약을 의무 가입시켰고 93년 서해 페리오 사고를 계기로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시켰으며 99년 시랜드 화재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 배상보험을 의무 가입시켰습니다. 최근인 2009년에는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즉, 정부 역시 사회적 위험과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대부분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같으시겠지만 이 내용은 국민안전처,
현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정부는 앞서 말한 의무보험 외에도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등 적극적으로 리스크 회피 목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을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도 이름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보험은 정부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리스크 회피 수단입니다. 보험사나 설계사, 배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자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도달 가능한 범위의 부자 중에서 그런 분은 뵌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보험의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은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보험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에도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좆같아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정말 좆같은 말 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젖같은 새끼들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험은 죄가 없다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근재,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아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